자, 우리 천천히 한번 볼게요. 아까 했던 거 이어서 한번 봅시다. 그 755페이지 봐주세요. 755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이제 공적인 해결 방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우리의 이제 주요 토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외부성. 우리가 시장 실패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외부성.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차가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사고가 나잖아요. 이쪽에 사고가 났어요. 차가 빠방 부딪혔어요. 이렇게 꽝 하고요. 꽝. 그럼 이제 보통 사고는 이쪽 차선에서 이렇게 났는데, 보통 보면은 반대쪽 차선도 보통 이렇게 차가 막혀요. 왜 막히는가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사람들이 이쪽에 가는 길은 차 사고랑은 상관없지만 이렇게 가다가 사고가 나면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잠깐 가다 멈추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렇게 보고 간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이게 밀리고 해서 저 뒤에는 이제 정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요 반대쪽에 있는 차선에 있는 사람들 차 막히게 하려고 막 그렇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약간 외부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부러 의도하지 않은 것들은 다 외부성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성을 크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생산에서 발생하는 외부성이 있을 수 있고, 소비에서 발생하는 외부성, 긍정적인 외부성, 플러스 외부성, 마이너스 해로운 외부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생산 과정에서 플러스 외부성이다라고 하면은 이거요. 정리 좀 해볼게요. 여기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생산이니까 우선 PMC랑 SMC의 괴리가 발생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생산에서 긍정적인 거니까 비용을 떨어뜨려야 긍정적이죠. 부정적이면 비용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생산에서 MC의 차이가 났으니까 비용을 떨어뜨리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부등호가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생산에서 해로운 외부성, 요걸 제일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림을 이제 간단하게 그리게 되면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생산에서 해로운 외부성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량이 있고, 원래 여기 PMC가 있고, 여기요 EMC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PMC랑 EMC를 같이 더한 게 원래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비용 SMC 이렇게 있습니다. 수요 곡선은 아무런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D 이렇게 놓고요. 이게 SMB랑 PMB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사적인 측면에서는 여기인데 프라이빗 사회적 측면에서는 여기라고 말씀드렸고요. 바람직한 최적 생산량보다 과다 생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해로운 외부성은 하지 마세요 해도 막 더해요. 그렇죠. 그런 게 일반적이에요. 사람이 좀 거꾸로 가려거나. 그리고 좋은 거 있잖아요. 공부하세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아셨죠? 제 건강이 해치지 않습니까? 아니,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덜 공부해요. 토요일 날 뭐 한다고요? 공부하셔야죠. 오늘 오후에 뭐 설명이 없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다들 이렇게 꾸미고 오셨어요? 어디 가려고? 가지 마세요. 여기 계속 있어야 돼요. 진짜. 아셨죠? 그러니까, 그거. 근데 이제 해로운 외부성 같은 경우에는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과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과다에서 발생하는 후생 손실, 요만큼이 후생 손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거를 생산량을 좀 줄이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이제 사적인 측면에서 얘기했죠. 이건 뭐냐면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라. 그래서 원래 이제 외부성은 사실 시장 실패예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정부 개입에 반대예요. 정부 개입에 약간 반대, 부정적. 약간 그래서 우리가 거시경제학에서는 약간 시카고 학파에 해당하는 쪽에 해당이요. 시장의 원리를 강조하는 약간 고전학파 쪽이에요. 그러니까 코즈도 시카고 대학의 교수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하면 자기네끼리 알아서 합병하면 되지. 그리고 또 하나 코즈 정리. 코즈 정리는 재산권만 잘 명확하게 소유권만 있으면 되고, 그게 또 피해자에게 있던 가해자에게 있던 뭐 협상이 가능하면 알아서들 한다.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아무튼 중요한 건 정부 개입할 필요 없다 이거고요. 자,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는 게 이제 공적 이건데 정부 개입한다는 거예요. 요건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거기 밑에 보세요. 755. 세금을 때려요. 텍스. 해로운 외부성을 야기하게 된 거는 이제 페널티를, 텍스를 때리게 되고요.
좋은 거 있잖아요. 뭐 책을 읽어라 이런 거요. 이게 권장할 만한 거잖아. 그럼 이제 그걸 읽은 사람들한테는 보통 보조금을 줘요. 장학금을 줘요. 미국에 진짜 댈러스에 가보면 그 마이클 샌델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 말고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런 책도 썼는데 거기 보니까 책을 한 권씩 읽어서 간단히 좀 읽었다는 걸 보여주면요. 돈을 준대. 뭐 예를 들면 10만 원씩. 좋지 않아요? 그럼 10권 읽으면 100만 원 버는 거야. 근데도 책을 안 읽는데요. 아무튼 뭐 그냥 결론은 그래요. 그래서 권장할 만한 거는 서브시디인 보조금을 주고요. 나쁜 거는 약간 이렇게 페널티를 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볼게요. 자, 조세부가와 보조금 지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방법 봅시다.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면 최적 생산량 수준에서의 재화 한 단위당. 그 최적 생산량 수준에서 그거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그림 보면서 먼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756페이지 가볼게요. 자, 왼쪽에 그림이 잘 나와 있으니까 저걸 가지고 활용할게요. 어쨌든 뭐 여기다 보시면 자, 이게 최적 수준이 여긴데 지금이 여기 P에서 생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세금을 때려야 되는데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 저 S점을 맞추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PMC에다가 세금을 때려서 이렇게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점점점점점 이렇게요. 이렇게 가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여기 이렇게 점점점점점 진하게 칠할까요? 이렇게요. 텍스를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텍스. 그러니까 이 최적 생산량 수준에서 이 길이가 바로 텍스의 크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길이가 텍스의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야 돼요. 여기서는 괴리가 되고 여기서는 더 많아지니까 여기서 봤을 때 이 크기가 텍스가 돼. 그래야지 이제 PMC에다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는 PMC에다가 텍스 이렇게 더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S에 이렇게 맞춘 다음에 여기가 됐죠. 그러니까 요 높이 크기가 사실은 계산하세요가 많이 나오는데 요거 구하고 요거 최적 생산량 수준이죠. 최적 생산량 수준에서 SMC와 PMC의 그 차이를 구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요 높이 크기가 요 높이랑 똑같아요.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이렇게요. T가 요거랑 똑같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최적 생산량 수준에서 EMC만큼 외부 피해액을 끼친 만큼 세금을 때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앞에 가볼게요. 자, 거기 가보시면 755페이지 동그라미 2번 다시 볼게요. 외부 경제가 발생하면,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면 그걸로 보세요. 외부 불경제가 1번에 다시 최적 생산량 수준에서 그거 밑줄 치고 별표 하시죠. 자, 피구세는 요거요. 최적 생산량 수준에서 이게 최적 생산량 수준에서 이렇게요. 그래서 최적 생산량 수준에서 여기 나와 있는 EMC만큼 세금 때리면 요 높이가 딱 되는 그걸 바로 피구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요. 2번도 거꾸로 하시면 되는데 1번만 잘 보세요.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3번 볼게요. 피구세는 외부 한계 비용을 가격 체계 시장기구로 내부화라는 게 뭐냐면 외부성이라는 건 뭐였어요? 시장태들이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거, 인터널라이즈 한다. 그러니까 외부성을 해결한다는 거. 그래서 피구세를 부과하게 되면, 요걸 부과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피구세라고 해요. 피구라는 사람의 이름을 해서, 피구세 부과로 외부성을 내부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내부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내부화는 뭐냐면, 외부성을 해결했다는 뜻이에요. 외부성을 해결. 가끔 문제에서 다음 중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방안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하면 외부성을 해결하는 방안이 아닌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텍스를 부과해야 되는 건데 텍스요. 그래서 조세부가 효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위당 T1에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자, T 높이 잘 보시죠. 그래서 PMC에다가 요 T만큼 이게 상방 이동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점이 요 점으로 가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림으로 하세요. 그림으로. 말로 하지 마시고. 자, 보조금 지급은 그냥 넘어갈게요. 보조금 지급은 밑에 그림에서 오른쪽 보시면 긍정적인 외부성을 가하는 경우에는 잘했다 해서 이제 보조금을 주는 건데 그냥 피구세 이걸로만 하세요. 아셨죠? 자, 현실적인 문제는 참고로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고 이게 뭐 1번에 보시면 얼마나 외부 불경제를 야기했는지 그걸 측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번도 보시면
외부 한계 비용과 외부 한계 편익 같은 거 이런 거 측정하기 어렵고요. 또 누가 얼마나 피해를 야기했고 유발했는지 그것도 정확히 알기 어려우니까 책상에서는 뭐 쉬운데 쉽지 않은 얘기네요. 자, 오른쪽에 가보시면 예제가 있는데 별표 5개 하세요. 5개. 고개 시험 문제예요. 고개 시험 문제 아셨죠? 자, 거기 보시면 예제 있습니다. 예제 좀 볼게요. 어떤 개인의 시장 수요가 거기 이렇게 있고요. 살짝 한번 볼게요. 개인의 시장 수요가 P로 정리해놨네요. 이 착하신 분이고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P로 이렇게 바꾸시는 게 좋아요. Q 이렇게 돼 있고 다음 사적인 한계 비용이니까 PMC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죠. PMC는 C 플러스 EQ 이렇게 되고요. 다음 외부 한계 비용이에요. C 플러스 Q 이렇게 돼 있습니다. SMD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요. 아이고 EMC로 할게요. 책대로 EMC 이렇게 하면 외부 비용이죠. 그래서 C 플러스 Q 이렇게 돼 있네요. 자, SMC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걸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밑에서 올려다 보셔서 더하면 20 플러스 3Q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20 플러스 여기가 20이고 3Q 기울기 좀 더 가파르겠네요. 그래서 SMC는 20 플러스 3Q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S점이 어디입니까? S점이 여기에요.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 여기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은 첫 번째, 자, 최적 생산량보다 얼마나 과잉 초과 공급됐습니까? 하면 P가 여기고요. 요걸 구하셔야죠. 요거랑 요거 구하시면 그렇죠? 구해보세요. 눈으로 구해보시죠. 이거 같게 하면 Q가 넘어가고 12가 아니까 93Q 아니까 30 이렇게 되겠죠? 30. 자, 그 다음에 S점 찾을게요. SMC랑 요 P를 갖게 놓고 푸시면 되죠. P가 넘어가니까 4Q고 넘어가시면 아니죠. 넘어가면이죠. 그래서 80 이렇게 되죠. 20 이렇게 되네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과잉 생산됐습니까? 하면은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10개만큼 과잉, 오버 프로덕트 됐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후생 손실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후생 손실의 크기는 요 삼각형이에요. 요 삼각형. 그렇죠? 더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가 최적인데 덜 나가도 후생 손실, 더 나가도 후생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과유불급이에요. 그래서 이 삼각형 면적을 구하세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복습하실 때.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뭐 삼각형 면적, 기껏해야 한 4다리꼴 면적 이런 거 그것도 이제 쪼개서 삼각형, 사각형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다음에 사회적 최적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의 세금을 때려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 차이만큼 때려야 돼요. 이 차이만큼. 그렇죠? 요 차이만큼. 요 차이는 정확하게 요 차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요게 T, 요게 T. 왜냐면 그래서 여기서 점점점점점 해서 요걸 요렇게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요 차이를 하려면요. 20을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그럼 똑같죠? 그럼 20을 넣으면 3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30. 나중에 요 20에서 최적 생산 수준인데 SMC랑 PMC를 따로 구해서 두 개 빼지 마시고요. 그냥 EMC에다 대입하시면 그 크기 똑같으니까 30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스탠다드한 거니까 점수 주려고 하는 문제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좀 잘 봐두시죠.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758페이지 가볼게요. 직접 규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개입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텍스를 부과하는 게 있고 직접 규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직접 규제. 직접 규제는 뭐 환경 규제 같은 거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수량을 통제하는 거예요. 수량을 통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문제 볼 땐 조금 더 자세하게 많이 다루긴 할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여기 한번 그림을 살짝 보세요. 담배를 할게요. 담배 요즘 필 데도 없고 자꾸 이제 담배도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뭐 가게에 아름다운 뭔가 이렇게 그림이 있어서 갔더니 아름다운 게 아니라 무서운 그림을 막 해놨더라고요. 담배 피는 사람이. 그래서 상법 선생님이 담배 피우면서도 기분이 나쁘대. 그래서 피고 나서 그 그림 맨날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 하루에 담배 필 수 있는 양을 이렇게 상한선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하루에 뭐 이런 거 10가치라 그러나 10가치 이상 못 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고곡선 이렇게 가다가 오른쪽으로 못 가요. 못 가고 이게 수직으로 꺾이는 거죠.
그렇죠? 이거 이상 피는 사람은 걸리면 뭐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면 그럼 이제 뭐 이렇게 너무 과격한가 아무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담배 필 수 있는 양이 이렇게 컨트롤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수량을 가지고 이렇게 통제하는 방법이고요. 아니면 이게 아니고 이제 간접 규제에 나와 있는 이 피구세 같은 건 바로 뭐냐면 세금을 때려서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담배 가격이 지금 너무 싸서 니네들이 담배를 많이 피는 거야? 그래서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가격을 담배 가격 이거 밑으로는 팔 수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당연히 담배 소비량이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가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물건 살 수 있는 사람이 소비량이 줄어들죠. 가격을 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최저 가격제랑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담배 소비량이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죠. 약간 간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가격 올려서 물론 효과는 불확실해요. 왜냐하면 내가 밥은 굶어도 담배 필래 이렇게 되면은 효과는 미지수인데 이거는 좀 확실하죠. 그래서 보통은 직접 규제가 효과는 확실해요. 그래서 얘는 효과는 확실해요. 근데 이게 이제 직접 통제하는 건 약간 경직적이에요. 늘상 경직적이고 유도리가 없고 이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드는 장점이 있어요. 감시하는 것도 있고 등등등.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은 뭐를 좋아하냐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피구세가 시장의 원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켓을 기반으로 한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장을 기반으로 한 접근 방법, 그게 이제 피구세를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거기 밑에 나와 있는 오염 배출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58페이지. 오염 허가서예요. 오염 허가서. 그래서 사실 요거랑 같이 놓고 봐야 되는데 책과 좀 오염 허가서, 오염 배출권 같은 말이에요. 배출권.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한 거의 이제 뭐 이게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작년인가부터 이제 시험 문제에 좀 자주 더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오염 배출권이라는 것은요, 거기 내용 좀 볼게요. 1번. 정부가 오염 배출 허용량을 설정하고, 밑줄 치시죠? 오염 배출 허용량을 설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담배를 필 수 있는 것처럼 하루에 배출할 수 있는 양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수량 통제랑 개념이 비슷해요. 여기다 할까요? 수량을 이제 규제해요. 통제를 하고. 근데 이것도 시장 메커니즘이라고들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수량을 규제한 다음에 이 면허랑 비슷해요. 그래서 택시 면허 말씀드렸죠. 택시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취업 못하는 사람이 나 집에는 차로 택시 운전이나 할까? 그럼 도시에 택시가 너무 많으면 그것도 교통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적정한 양을 정하는 거예요. 경기도, 서울. 그러니까 막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경기도 사람들이 안 된다고 서울로 다 넘으면 서울시의 교통체증이 심해지니까 경기 써 있으면 경기에서만 해야 되고 서울 하면 서울에서만 해야 돼요. 그래서 수량을 이렇게 통제한 다음에 그 이상을 이제 대신 내가 이제 택시를 안 하게 되고 몸이 아프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그걸 딴 사람한테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허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갖고 있는데 이제 처음엔 수량 통제인데 시장에서 교환을 할 수 있어요. 시장에서 교환이라는 게 이제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사고 팔 수 있음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게 이제 시장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지 않아요? 교환의 메커니즘이니까 경제학자들은 그래서 이거를 더 선호하게 되었다는 것보다 그래서 요 오염허가서를 상대적으로 더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책 볼게요. 자, 1번에 정부가 오염 배출 허용량을 결정한 다음에 그 설정한 배출량만큼 오염 배출권을 발행해요. 그 다음에 그 가진 한도 내에서 그게 있어야지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어요. 다음 2번에 보시면 초기 동그라미 치시면 초기에는 정부로부터 오염 배출권을 구입하도록 할 수 있고 보통은 무료로 줘요. 할당량을 뭐 n분의 1로 똑같이 줘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부족한 거는 밖에서 사 쓰도록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오염 배출권 제도화에서 배출권의 자유로운 거래 밑줄 치시죠. 자유로운 거래. 우리가 그 다공장 독점하고 비슷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요. 옆에다 그림 하나 그려놓으시죠. 이게 오염 감출량이라고 그럴게요. 오염 저감량, 감축, 저감량이라 할게요. 자, 근데 그 공장이 두 개가 있는데 공장이 오래된 공장이 있고 최신식 공장이 있어요. 최신식 공장은 다공장 독점처럼 여기 A 이렇게 있고
좀 오래된 공장은 이렇게 MC, B 이렇게 있어요. 비용이 좀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정부가 획일적으로 야, 우리 100개의 오염물질을 줄여야 되니까 여기 전부 다 50개씩 해 이렇게 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미시경제니까요. 제약 조건이 있어요. 정부의 제약 조건은 오염물질을 100으로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해요. 두 기업이 있으니까 나중에 객관식 때 볼 거예요. 근데 아이디어만 말씀드려요. 이렇게 풀면 금방 풀려요. 자, 두 기업이 오염물질을 줄여야 하는 총량이 100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A기업은요,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비용이 얼마 안 들어요. 한 개 비용이 이렇게 좀 낮아요. 근데 B기업은 공장이 오래돼가지고 오염물질을 50만큼 줄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한 게 아니고 능력에 맞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얘가 비용이 싸니까 야, 너 오염물질 너는 좀 줄여라. 야, 너는 저감하는데 비용이 안 드니까 넌 늘려라. 그래서 요거 밑에서 보면 요 높이가 똑같아지는 이게 경제 원리죠. 그래서 밑에서 봤을 때 높이가 똑같아지는 요거요. 요게 MCA고요. 요게요. MCB고요. 이렇게 같도록 만드는 거예요. 같도록 만드는 요거 QB와 QA. 예, 요게 바로 최적 요 원리예요. 다공정 독점하고 똑같죠. 그래서 목적식은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 뭐 효용극대, 비용극소 그거로 보시면 되는데 결론은 MCA와 MCB가 같도록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계산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다공정 독점 원리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진짜 해보고 싶다니까요. 이거를 뭐냐면 이제 학교에서 요즘은 이제 컨닝이라는 게 뭐 학교마다 좀 달라졌어요. 학생들을 믿고 요즘 같은 뭐 지성인들이 뭐 컨닝을 하겠냐. 옛날에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그때는 학교만 졸업하면 학점을 신경 안 썼어요. 그러니까 컨닝 해도 신경 쓰지 않고 컨닝 안 해도 돼요. 졸업만 하면 되니까 C만 쫙 깔아가지고도요. 그냥 다 그냥 대기업을 취업하고 그랬던 상황이라 가지고 학점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그러니까 뭐 엉망이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사실은 컨닝 같은 게 사실 또 없어요. 옛날에는 진짜 책상 같은 데도 보면 새까맸어요. 무슨 수학 공식에다가 또 경제학이다 보면 뭐 경제학 공식 천저까지도 있고요. 이 벽은 뭐 그냥 그림과 그냥 대학생인데 초딩 수준이에요. 막 그림 그려놓고 누가 누구랑 좋아한대요. 이런 거 써있고 아주 웃겼죠. 지금은 쫙 깨끗한 그런 상황이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너무 컨닝이 없으니까 옛날 사람도 아닌데 좀 약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컨닝 그거 아세요? 여기 뭐 독서실 잠깐 이용권 비싸게 컨닝 쿠폰을 발행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2장씩 이렇게 발행하면 전체 컨닝의 양은 통제할 수 있으면서 한 사람이 2번씩인데 그 컨닝 쿠폰 쓰겠습니다. 찬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퀴즈 대회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뭐 단계 올라가서 하잖아. 7단계 갔는데 잘 모르겠으면 지인 찬스나 무슨 뭐 인터넷 검색도 하거나 그런 기회 주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공식이 생각 안 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딱 꺼내놓고 책을 잠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탁 시험 본 다음에 하는 뭐 얼마나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관리가 그래가지고 아직은 실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전체 컨닝은 이루어지는 거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대신 전제 조건이 사고 팔 수 있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분이 원래 공부를 되게 열심히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몸이 아파서 이제 공부를 못해서 그래서 어떡하지? 컨닝 쿠폰 이거 2장 갖고 모자른데 근데 뒤에 분이 나 이거 필요 없는데 난 이번에 그냥 100% 100점인데 이러고 있으니까 그것 좀 저한테 주실래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주고받을 수 있잖아. 근데 뒤에 분이 저희가요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공짜는 없는 거 아시죠? 그럼요. 밥을 한 끼 사드릴게요. 그럼 밥 한 끼에다가 이렇게 서로 오고 가는 정 속에 아무튼 뭐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전체적인 컨닝 양도 조절하고 너무 이렇게 오염물질을 제로를 할 필요도 아니고 이제 뭐 그렇게 하면 좋은데 뭐 그런 게 바로 오염허가서예요. 그래서 오염물질을 이제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가 무료로 이렇게 배포를 해준 다음에 나는 이거 오염물질 우리 공장은 최신식 공장에서 오염물질 안 나오는데 이거 필요 없는데 그러면 필요한 기업한테 파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걔가 이제 그걸 갖고 그래서 이제 오염을 더 많이 배출하고 전체적인 총량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 원리가 바로 오염허가서고 자발적인 교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책으로 가볼게요. 효과 보세요. 자, 1번에 오염 배출권의 자유로운 거래가 허용되면 자유롭게 허용된다는 거 잘 보시고 시장에서 오염 배출권 가격이 결정되네요.
자,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경제학의 원리 말씀드렸죠. 기업 생산에서 말씀드렸는데, 야, 내가 직접, 스파게티라고 하면, 스파게티를 내가 직접 만드는 거랑 밖에서 사먹는 거랑 고민해가지고, 내가 밖에서 사먹었는데, 야, 이거를 15,000원이나 주고 사먹어? 내가 만들면 더 싸게 5,000원에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으면 내가 직접 만드는 거고, 아니면 내가 만들었는데 비용이 더 비싸고 맛도 없고, 그럼 밖에서 사먹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감축하는데, 내가 구입을 하는 비용보다 절감하는 비용이 만약에 더 싸면 직접 절감하고 팔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오염물질을 감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럼 내가 직접 막 줄이려고 애쓰느니 당당하게 밖에서 오염허가서를 쿠폰을 구입한 다음에 그냥 당당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거. 그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번에 바로 그 얘기예요. 각 기업은 자신의 오염을 직접 줄이는 데 드는 비용과 메이크라고 쓰세요. 메이크.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오염 배출권 가격이 뭐예요? 바이예요. 바이. 사 쓰는 거예요. 비교해서 내가 직접 줄이는 비용이 사 쓰는 것보다 더 싸게 먹히면 직접 그냥 줄여버리는 것이고, 직접 줄이는 비용이 만약에 더 비싸버리면 그러면 그냥 바이를 아웃소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설명이 밑에 3번, 4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다음에 5번 보시면 이게 장점이 뭐냐면 더 적은 비용으로 이 외부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5번 살짝 그런 내용 있고 6번도 보시면 네, 오염 배출 총량 동그라미 치시죠.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규제하면서 요거예요. 총량 얼마 해야겠다. 이렇게요. 하면서 시장 유인 밑줄 치시고요. 시장의 인센티브예요. 교환을 이용해가지고 적은 비용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시장의 원리를 사용하니까 이게 코스트를 비용 측면에서 이걸 낮출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들어요. 그러니까 직접 통제는 효과는 확실하지만 약간 경직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 요거는 좀 뭔가 딱 배포하고 정부가 신경 쓸 거 없어요. 이건 어떻게 돼요? 텍스는 좀 약간 신경 써야 돼요. 매년이나 아니면 몇 년마다 인플레가 발생하니까 세법을 뜯어 고쳐서 다시 규정도 바꾸고 해야 되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한번 발급한 다음에 의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오른쪽 문제는 보지 마세요. 문제는 보지 마시고 나중에 객관식 때 좀 볼 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것도 보지 마시고요.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760페이지 가보시면 그 표 나와 있죠? 차라리 그 표를 잘 보세요. 우리가 봤던 건데,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외부 경제랑 외부 불경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 어떻게 되는가, 그런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예제랑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공공재 보도록 할게요. 공공재. 자, 외부성이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매년 나와요, 이거는. 근데 주로 이제 계산 문제 나오고, 오염허가서 연결해서 계산 문제 나오고 아니면 말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자, 761페이지 공공재 봅시다. 공공재. 자, 이거는 이제 공공이니까 뭐예요? 퍼블릭을 번역한 건데 뭘 뜻합니까? 하면 이제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를 공공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번. 퍼블릭 공공재란 어떤 경제 주체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생산된 다음에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거기요. 동그라미 치세요. 소비 혜택 공유. 거기도 밑줄 치시고 소비 혜택 공유가 공동 소비죠. 혜택이 공유. 같은 말이에요. 공유. 공유 게시판 있는 거 아시죠? 이쪽에 보니까 공유 게시판에도 봤더니 공유 사진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재 개그도 아니고 저도 이상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재화나 서비스로 이게 공공재가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게 정부가 생산하는 게 공공재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부가 이렇게 하면 틀려요. 개념 자체가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으면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부가 생산하던 민간이 생산했는데 공유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주던 그게 공동 소비 가능하면 그게 다 공공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공공기관이 많이 하긴 하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소득 재분배 불평등해 소득 재분배를 해가지고 그 혜택을
그러니까 소득이 너무 불평등이 심해져도 이거 되게 사회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다 이렇게 마른 목걸이 돼야지 중산층이 튼튼해야지 뭐가 사회가 안정적인데 이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가진 사람들도 불안해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이 다 노숙자가 많고 이러면 이게 뭐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가 잘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것도 보면 그 혜택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공공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국방, 법률, 치안, 공중파 방송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등대 이런 거예요. 등대. 아니면 국방 서비스 이런 게 하나의 뭐 보통 옛날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공재의 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가 주체가 되는 건 아니고 공공재는 특성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하면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꼭 별표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비경합성이 있어요. 비경합성. 이 경합한다라는 게 이제 약간 싸운다는 거예요. 경쟁한다는 거예요. 다툰다는 거예요. 다툼이요. 다툼. 다툼이 없는 거예요. 안 싸워요. 다툼이 없음. 그렇죠? 막 이렇게 의자 뺏기 싸움 같은 거 있죠. 지하철에서 막 앉을 때. 그런 거예요. 아줌마들이 달려가는 거는 못 봤어요. 막 가방 던지고 한다는데 그건 못 봤고 대신 자리가 비었으면 아줌마들이 자기네끼리 외치더라. 어머 저기 자리 났어. 이러면 가서 앉으려고 하는데 어머 저기 자리는 앉기가 되게 민망하잖아. 그게 가방 던지는 거랑 비슷한 효과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은데 그 자리 났어 그러면 자기네끼리 어머 네가 앉아 막 시끄럽게 막 그래요. 그러면 그냥 찜한 거죠. 아무튼 근데 우리가 뷔페나 자리가 텅텅 비어 있으면 아니 싸울 필요 없죠. 그냥 뭐 앉으세요. 그냥 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경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넌 이 말이 붙고 라이벌리라는 표현을 써요.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더 추가적으로 소비해도 방해받지 않아요. 거기 내용을 볼게요. 어떤 개인이 공공재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 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등대 서비스 있는데 등대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등대 불빛이 쫙 이렇게 비쳐요. 배들이 이 불빛을 보고 이제 안전하게 이제 항구로 잘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애가 돈을 안 냈어요. 돈 안 내서 얘가 아무튼 한 명 더 추가적으로 소비하는데 이게요, 딴 사람들이 소비하는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적재는 어떻게 돼요? 사적재는 사용재로 하는데 사과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과를 이만큼 먹었어요. 그럼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경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한 명 더 추가적으로 소비에 오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가 방해받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공동 소비 가능하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서로 소비하기 위해서 경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그 날개 부분에 나와 있는 그걸 좀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추가적인 소비에 따른 그러니까 요거요. 추가적으로 한 명 더 소비에 참여해도 다른 사람이 피해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적인 한 명 더 추가할 때 발생하는 한계 비용이 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효율적이다라고 하면 한계 비용 가격 설정에 따랐을 때 아니 공공재를 한 명 더 소비에 참가시키는데 비용이 없으면 가격도 당연히 빵으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거기 옆에 보시면 플러스 양의 가격을 설정하는 게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등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등대도 그렇고 국방도 마찬가지예요. 국방 서비스 사드를 하나 설치했다. 뭐 한 명 더 누가 소비를 참가한다 해도 뭐 사드 같은 건 뭐 안보 측면이라고 하면은 뭐 외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면 혜택을 똑같이 노리게 되는 것이죠. 국방 등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비배제성이요. 비배제성. 자, 이건 배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사과 같은 거는 돈 안 내면은 사용을 못 한다고요. 그렇죠? 배제가 가능해요. 뭐 학원 강의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돈 안 내면 들어올 수 없는 거랑 비슷하죠. 근데 거기 보시면 비배제성이란 일단 공공재 공급이 이루어지고 나면 생산비를 부담하지 않은 개인이라 할지라도 돈 안 냈어요. 근데 배제할 수 없어요. 얘가 돈 안 냈어요. 돈 안 내는데 야, 너 등대 불빛 이용하지 마. 어떻게 이용 안 해요? 불빛이 저기 비치는 걸. 눈 감고 운전하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안 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를 못 하는 거니까 위에 거랑 똑같이 연결해 보면 무임승차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돈 안 내는데 프리죠, 프리. 승차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양의 가격을
가격을 오른쪽 날개에 있습니다. 부과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바람직하지 않은 거랑 가능하지 않은 거랑은 약간 느낌이 달라요. 이거는 안 하는 게 낫고요. 이거는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없어서 버스를 못 타는 거랑 아유, 그 운동 삼아 걸어가지 이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번 치안, 법률, 국방 그래서 소비를 배제할 수 없고요. 3번에 보시면 예, 프리라이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정도 정리하시죠. 이 비경합성 때문에 한 명 추가적으로 소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만약 이거 생산 가능 곡선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 가능 곡선을 쓰면 생산 아니면 소비 가능 곡선을 표현한다 이렇게 하면 공공재 A가 소비하는 양이 있고요. 공공재 Z로 할게요. B가 소비하는 양이 있다 합시다. 만약에 사용자는 어떻게 돼요? 사용자는 10개 사과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일반균형할 때 내가 소비를 더 하게 되면 딴 사람 소비를 뺏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자인 경우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사용자일 때 이렇게 돼요. 내가 만약에 10개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소비를 늘리려면 다른 애 거를 이렇게 뺏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공공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소비하는 양이 딴 사람을 피해 안 주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걸 따라가요. 내가 소비를 하나 더 해도 다른 사람 피해가 방해받지 않으니까 더 가야겠네. 이런 식의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공공재와 관련된 소비 가능 곡선은 이렇게 돼요. 공공재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요. 우선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그 특징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게 A가 소비량을 점차 증가시켜도요. B가 소비가 감소하지 않으니까 등대가 10개 생산됐다. 사과가 10개 생산되면 둘 다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최대한 10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순수 공공재가 있는데요. 개념 보시면 순수라는 게 뭐냐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춘 경우를 우리가 순수 이런 말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전부 다 갖추게 되는 퓨어라는 말을 써요. 순수 공공재. 네, 이렇게 보죠.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을 비순수 공공재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762페이지에 비순수 공공재 있죠?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비순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동소유 목초지 밑줄 치실까요? 참고로 공동소유로 하는 소유의 목초지 이거요. 이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공유지라고 얘기해요. 공유지 이렇게요. 자, 우리 앞에 책에는 앞에 있는데 760페이지 가볼게요. 공유지는 비극을 맞게 돼요. 비극, 공유지의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이 있어요. 집에서 정원에서 여기 뭐라고 할까? 뭐 사과나 체리를 여기서 이렇게 심었다 할게요. 체리가 이렇게 열렸어요. 여기 내 거예요. 사유지. 그리고 공원에 체리가 또 있어요. 체리가 빨간 색깔인가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체리가 이렇게 있어요. 딸기 해도 되고. 어떤 거 먼저 먹을까요, 여러분들? 둘 다 먹을 수 있으면. 이거 먼저 먹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내가 먹고 싶을 때 내 거니까 그렇고 이거 공원에 있는데 이거 주인이 없네. 내가 이거 만약에 한 2-3일 더 기다려야 돼. 게임이로나 비슷해요.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체리가 쫙 잘 맛있게 익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데 그때까지 못 기다려요. 누가 따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좋아. 그럼 다음 주 토요일까지 기다리면 되면 내가 금요일날 밤에 가서 먼저 따먹어야지. 그 생각을 또 하니까 옆에 분이 딴 사람이 금요일날 올 수 있으니까 내가 목요일날 가야지. 또 딴 사람은 수요일날 가야지. 딴 사람은 화요일날 가야지. 지금 당장 따자. 그러니까 이거 익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극스러운 거죠. 이건 계속 기다리는 거죠. 어차피 내 거니까. 남이 들어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볼게요. 공유지의 비극이란 소유권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는 그거 밑줄 치시고요. 공동 소유하는 건 이제 주인이 없는 거예요. 목초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를 키우는데 우리의 사유지에 있는 풀이 있고 공동의 목초지가 있어요. 그럼 어떤 거를 소들 먼저 뜯어먹게 하냐면 이거 먼저 뜯어먹게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공동 소유니까. 그래서 그게 중요하죠. 자원의 과다 사용 거기에 과다. 비효율적인 이게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더 가게 되면 그게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마을의 공동 목초지가 황폐화
어민들의 공동 소유인 연근해 어장까지 고기의 씨가 마르는 거 이게 다 공유지의 비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생 원인에 밑줄 치세요. 소유권이 제대로 갇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762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2번에 이 공유지는 어떤 특성이라고요? 배제는 불가능하네요. 공동을 소유하니까 배제, 비배제성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더하기 자 비경합성은 아니죠. 제가 먹으면 내가 먹을 게 없어지니까 경합성이 있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는 재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밑에 표로 나와 있는 건 이제 보통 수능이나 이렇게 뭐 다른 그냥 쉬운 시험에서 나오니까 눈으로 한번은 보세요. 한번 보시는데 밑에 가치제 이런 것도 그냥 살짝 보세요. 그냥 가치제는 그냥 이거 재정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재정에서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건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그 동그라미 2번 거기 보시면 그 사적제예요. 사적제. 그래서 사적제인데 정부가 봤을 때 가치가 있는 재화다라고 해서요. 정부가 개입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예를 통해서 보시면 2번에 밑줄 치세요. 교육, 뭐 의료, 주택 이런 거는요. 사유제, 사적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봤을 때 중요하기 때문에 간섭을 해가지고 자 이거 소비해 뭐 이런 거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우리 시험과는 거리가 있어서 자 공공재 적정 공급 이걸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셔야 되는데 763페이지 봐야 되는데 그거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 그거랑 뒤에 정보경제를 같이 묶어가지고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거 잠깐 쉬었다 그거 같이 묶어서 쫙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시경제 그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